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의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코스닥까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사실 좀 어제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1월에 예년에도 좀 코스피는 항상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좋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던 게 최근 2년간의 추세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 달 상당히 좀 우려감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1월 효과 제가 기대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안 좋은 시나리오로 좀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가 하락이라든지 그렉시트 우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의 유로존 엑시트 우려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이 최근에 지금 다 유가 하락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스 우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대응을 좀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야기 조금 더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조정 원인과 그 전망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코스닥까지도 동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원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50불을 좀 장중에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48불까지 빠졌지만 그렇죠. 어제 이제 새벽에는 이제 50불이 장중에 한번 붕괴하고 50불을 마감을 했었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지지선 이 부분이 좀 붕괴가 되면서 향후에 사실 글로벌 IB들이 예측했던 유가 전망 전 세계 모든 IB들이 지금 다 틀렸고 사상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미 지금 다 틀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유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수준의 유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8년 당시 서브프라임 위기 수준에서 최저 수준이 이제 40불 선이었고 그 당시 1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50불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가 그 수준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서 지금 현재 또한 60불까지 글로벌 IB들 60불까지 빠지면은 이 정도부터는 괜찮다고 봤는데 왜 이렇게 더 빠지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해외 이슈들이 지금 좀 더 안 좋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지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러시아, 미국, 이라크 이 세 군데에서 기존에도 지금 공급 과잉이 미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공급 과잉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는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라크 원유 수출량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기준으로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12월 수준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 최대치를 좀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광구 개발, 그러니까 제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게 되시면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산량은 전혀 줄질 않았고요.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광구 개발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개발이 이렇게 확 꺾인 건 아니고요. 광구 개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구 개발률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생산량은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우려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또 유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 왜 도대체 감산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유가의 하락을 추가로 불러일으키느냐. 이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보통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유가를 부양을 하고자 할 텐데 지금 유가가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재정 취약 산유국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PF를 통해서 광구 개발을 했던 어떤 투자회사들이 CF,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유가가 빠지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오히려 더 많이 원유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도 지금 미국에 대한 원유 공급 가격 낮추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산유국이라는 사우디까지 이 정도 상황이니까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그 그렉시트 위험 이쪽으로도 좀 굉장히 큰 영향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그렉시트 1월 25일 날 이제 총선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 급진 좌파 연합이 좀 무세를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뭐 그리스의 탈퇴 우려는 일단 결론적으로 크지 않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지금 유로존 주요국 채권, 10년물 채권금리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그리스, 2011년도 당시의 그리스 우려 때보다는 훨씬 더 하향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 그리스 자체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가 향후에 이제 헤어컷을 단행을 했을 때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로존 전체에서 좀 탈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요 영국이라든지 영국의 경우는 2017년도에 이제 EU 탈퇴에 대한 국민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기존의 픽스 국가들도 이제 총선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가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면서 전체 유로존에 좀 우려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유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50불 때는 사실 절대적 저평가 수준입니다. 저희가 유가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모두 감안했을 때 절대 저평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가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흐름이 분명한 좀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형 구간부터는 조금 더 오히려 좀 유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 관련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지켜보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자.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렉시트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채무 완전 불이행보다는 지금 뭐 그리스 내에서도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어떤 여론들은 굉장히 좀 낮고요. 국민들 전반적으로 유로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로존 완전 탈퇴보다는 채무 경감으로 좀 합의될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라는 게 뭐 전 세계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1월 25일, 1월 말로 갈수록 오히려 좀 가시화가 되면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이제 1월 효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스피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 이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저희가 뭐 컨센서스가 20조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치 같은 경우는 11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11조까지 나오게 되면 뭐 1800도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870포인트를 하회를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좀 보시되 그 부분이 좀 바닥이라고 좀 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1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PBR과 트레일링 PBR은 상당히 좀 다른 개념인데 이 트레일링 PBR 1배 기준이 이제 1810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1810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강한 받침대, 지지대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전후로 해서는 좀 강력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뭐 1870 밑으로 떨어진다면 분명히 매력은 있습니다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바닥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1810까지는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의 여지가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1870포인트 선에서는 역시나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이 계속해서 또 발목 잡고 있는데요. 대내적인 요소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함께 투자 전략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